아이디어 회의에 기획안 작성,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매일 뇌를 쥐어짜 내며 살아가는 당신. 일주일에 3일은 음주 혹은 야근. 퇴근길은 늘 기분도 컨디션도 엉망이다. 일단 집에 오면 뭘 좀 먹고 뜨거운 물로 샤워한 후에 곧장 잠자리에 누워보지만 습관적으로 SNS를 뒤적거리다 TV를 켜놓은 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소파에서 스르르 잠이 든다. 알람 소리가 울려도 일어나지지 않는 아침.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 멍한 정신으로 출근하자마자 더블샷 아메리카노를 들이붓지만 그래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 낮엔 니코틴과 카페인 파워로, 밤엔 알코올 파워로 살아가는 요즘. 부쩍 신경질이 자주 나고 무기력하며 집중력도 떨어졌다. 깜빡깜빡 잊고 어이없는 실수도 연발하는 탓에 작은 일을 하는 것도 두렵고 떨린다. 바짝 졸아든 것만 같은 이 느낌.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오늘 함께할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입니다. 매일 혹사를 거듭하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의 뇌는 최상의 컨디션인가? 생각을 짜내느라 매일매일 고생하는 당신의 뇌에 한 첩의 보약이 될 수 있는 7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소개한다. 도파민, 의욕과 열정의 행복 물질.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다. 행복 물질이라고도 부르는 도파민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온다. 도파민은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 주의 집중력,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든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도파민이 꾸준히 분비되게 하려면 하나의 큰 목표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는 것보다는 작은 목표를 자주 세우고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인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치기 쉽다. 지속 가능할 정도로 어렵지 않으면서 내가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하며 꾸준히 단계를 높여가자. 노르아드레날린, 집중력과 기억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 노르아드레날린은 투쟁 도피 호르몬이라고도 부른다.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심박수가 올라가고 뇌와 골격근에 혈류가 늘어난다. 즉,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노르아드레날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종종 한계로 몰아붙여야 한다. 즉, 어떠한 일을 할 때 마감 기한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 바닥나면 결국에는 뇌에 피로가 쌓여 오히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르아드레날린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뇌의 휴식을 위해 내려놓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아드레날린, 신체 능력과 몰입 에너지가 필요할 때. 아드레날린 또한 공포나 불안을 느낄 때 분비되는 투쟁 도피 호르몬이다. 노르아드레날린이 주로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면 아드레날린은 심장과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종종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큰 소리로 파이팅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로도 아드레날린 분비를 늘려 신체 기능과 근력을 높이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킨다. 이 효과는 길어야 30분이기 때문에 진짜 궁지에 몰렸을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드레날린도 과하게 분비되면 너무 흥분하거나 긴장해 일을 망칠 수도 있다. 게임에서 필살기를 사용하듯 꼭 필요한 순간에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내는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는가? 앞으로는 절대 긴장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 중요한 일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며 내가 이번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최적화의 신호로 받아들이자. 세로토닌, 스트레스를 줄이는 치유 물질. 알람 소리가 아니라 아침 햇살에 눈을 뜬 적이 있는가? 그 상쾌한 기분을 떠올려보자. 바로 세로토닌 덕분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아침에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을 해보자. 어느 때보다 능률이 크게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햇볕 쬐기, 리듬 운동, 꼭꼭 씹어먹기, 이 3가지는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볕을 쬐며 15분 정도 리듬에 맞게 걷고 집으로 돌아와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보자. 세로토닌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평온함, 느긋함과 같은 행복한 느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멜라토닌, 완벽하게 재충전시켜주는 수면 물질.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무언가를 위해 잠을 줄여 노력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오히려 업무 효율이 떨어지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 해칠 수 있다. 좋은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한다. 멜라토닌은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 분비되며 밤에 분비되는 양이 낮에 비해 5에서 10배 많다.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잠에 들기 어렵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앞서 다룬 세로토닌이 낮에 충분히 활성화되면 밤에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된다. 세로토닌이 결핍된 상태인 우울증에 걸리면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멜라토닌은 빛이 줄어들면 분비되므로 자기 전에는 가급적 주변을 어둡게 해야 한다. 자기 전까지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는 것도 멜라토닌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세틸콜린, 영감과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일단 그 일을 그냥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측좌액이 자극되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자연스럽게 의욕이 따라온다. 또한 낮잠을 자거나 깊은 명상을 하는 것도 아세틸콜린 분비를 돕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욕실이나 버스, 카페, 침대 등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는 공간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밤이나 새벽에 창작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세틸콜린의 특성을 알고 자신만의 작업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엔도르핀, 효율을 2배 높이는 뇌의 마약. 엔도르핀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르핀이다. 엔도르핀은 모르핀보다 6.5배 강한 진통작용을 한다.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고통스러울 때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행복감과 황홀감을 느끼게 한다. 러너스 하이를 겪는 사람들이 달리는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엔도르핀 때문이다. 엔도르핀은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나오지만 평온한 상태에서도 분비되어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 또한 엔도르핀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작용을 하는 등 육체적인 치유 효과도 지니고 있다. 궁극의 심신치유 물질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엔도르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실패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다면 엔도르핀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게 들어가는 것이다.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산 꼭대기까지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경치를 살피며 즐겁게 산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당신의 뇌는 최상의 컨디션인가? 일도 중요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이 먼저다. 당신을 위해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생각을 짜내느라 지금까지 혹사당한 당신의 뇌를 위해 이제는 한 첩의 보약을 선물하자. 북칼람의 똑똑해지는 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